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어댑터나 테이블 어댑터를 통해서 가져온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집합을 데이터셋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셋에 보관된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와는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말은 데이터셋을 내용을 변경해도 실제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은 변경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종료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처리하는 이런 방식이라서 웹 프로그래밍 작업을 할 때 데이터베이스에 연속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보다는 서버의 과부하를 좀 줄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데이터셋의 구성 요소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은데요. 데이터 테이블 컬렉션 그리고 데이터 릴레이션 컬렉션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데이터 테이블 컬렉션에서는 데이터 테이블을 제공하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보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의 그 컬럼, 로우 이 구조와 유사한 형태로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그 MS SQL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죠. 여기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자, 진행을 넘어가서 자, 데이터 집합 디자이너라는 걸 이용해서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거 그리고 데이터 어댑터 객체에서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데이터셋을 폼에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셋 객체를 폼에 만드는 그 과정을 볼 거고요. 데이터 이 실습하는 과정에서 SQL 데이터 어댑터라는 게 필요한데 이 데이터 어댑터가 안 보이면 도구 상자에서 있어야 그 폼에 드래그를 해서 갖다 놓을 건데 이 SQL 데이터 어댑터가 없는 분들은 제가 저번 동영상 강의 자료에서 보여드렸을 텐데요. 일단 이 도구 상자 도구라는 메뉴에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말하는 거예요. 도구 메뉴에서 도구 상자 항목 선택 여기에 가서 SQL을 검사한 후에 거기에 그 SQL로 시작하는 것들이 뜨겠죠. 그러면 SQL 데이터 어댑터를 체크를 해서 그 도구 상자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구 상자에서 SQL 데이터 어댑터가 보일 거예요. 그때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어댑터 객체에서 데이터셋 생성하는 걸 할 수 있겠죠. 이제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셋을 그 폼에 만들었으면 데이터셋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즉 그 안에 있는 테이블 내용을 가지고 폼에 하나하나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실습을 진행할 건데요. 이것은 제가 화상 강의 때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이 따라서 해서 수행해야 될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주차 과제는 6.3절 그 실습하기 그래서 과정을 그 캡처를 해서 한글 파일로 작성하시는데 제가 그 과제 내용을 담아서 표지와 함께 제공하는 파일이 있죠. 그 파일의 뒤 세 번째 장부터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과제를 수행할 때 화상 강의에 참석을 못하는 학생들은 교재를 보고 하시면 되는데요. 그 교재 5.2절에 가보면 컴퍼니 데이터베이스 스키마가 나옵니다. 이 스키마대로 만들어진 컴퍼니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이번 주 과제를 수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5.2절에 그 컴퍼니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과정을 제가 또 화상 강의 때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6.3절에 관련된 실습 내용은 제가 11주차 화상 강의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스킵해서 넘겼던 그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그 과정을 직접 보겠습니다.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을 시켜서 그리고 간혹 책에 오타가 있거나 책에서 갑자기 실습의 진행이 좀 흐름이 끊기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문의를 많이 받는데요. 이 내용을 이해를 하고 실습을 따라 하시면 그 흐름대로 끊어진 걸 인지를 하고 수정을 해서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제가 다 담아주고 싶은데 화상 강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제가 책을 보면서
진행을 하다가 이상하면 그 상황을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 만들기로 들어가서 윈도우스 폼스 앱 형태로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뭐 제출하거나 이런 일이 없으므로 뭐 파일 제목 신경 쓰지 않고 바로 만들기를 진행합니다. 자, 교재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페이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8페이지 보면 이렇게 폼이 만들어진 게 보이고요. 데이터셋을 이 폼에 추가시켜서 데이터셋의 객체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보여줄 건데요. 예전에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연결은 서버 탐색기에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페이지의 168페이지에는 프로젝트라는 메뉴를 통해서 데이터 연결을 하는 것까지 가는데요. 이 프로젝트에서 새 데이터베이스 소스 이 메뉴를 이용하면 마법사가 실행이 됩니다. 마법사라는 것은 여러분이 해결하기 힘든 것들을 과정을 잘 모를 때 그 과정을 명시해 주면서 과정마다 선택을 하다 보면은 뭔가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 이게 마법사입니다. 서버 탐색기에서 연결을 할 때는 그러한 과정을 명시를 안 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뭐 연결을 추가하거나 이런 식의 메뉴를 알아야지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프로젝트에서 새 데이터 소스라는 소스 추가를 눌러서 마법사를 따라가다 보면 좀 더 초보자들이 쉽게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결론은 서버 탐색해서 한 거랑 똑같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간혹 그냥 따라하기만 하다 보면 이해를 하지 않고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생각하지 않고 따라하다 보면 그 흐름이 끊긴 걸 당황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냥 그렇게 따라하는 학생들은 이거와 저것이 똑같네 라는 생각을 못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메뉴를 통해서 가나 단축 메뉴를 통해서 가나 같은 원리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새 데이터 소스 추가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그런데 서버 탐색기를 통해서 하면 안 돼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길 바라면서 그러면 그 답변은 그 길을 통해서 연결을 하셔도 됩니다. 자, 새 데이터 소스 추가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정말 마법사가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데이터 소스를 형식을 선택하는 단계니까 우리가 쓰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죠. 그걸 선택하고 넘어갑니다. 자,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모델 형식은 데이터 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느리게 넘어가네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지금 새 연결을 통해서 볼 건데요. 자, 새 연결을 통해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라고 저는 써 있어요. 근데 지금 해야 될 것이 MS SQL에 연결하는 것이라서 변경을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이게 MS SQL 서버죠. 이걸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이 부분부터는 서버 탐색기에서 새 연결을 시도했을 때랑 똑같은 화면이죠. 그래서 새로 고침을 누르거나 이 펼쳐짐을 눌렀을 때 서버 목록을 검사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주세요. 이 뜨는 것까지 똑같잖아요. 그래서 마법사를 통해서 오나 이렇게 가는 거나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연결을 시도하는 것은 같은 과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선택권이 떴는데요. 이것은 MS SQL 설치된 곳에 가서 보면 이름입니다. 이름, 설치 이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컴퍼니 데이터베이스는 저번 화상 강의 때 제가 여러분 과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연결 테스트까지 이 화면까지는 서버 탐색기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자, 이렇게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 환경이 지금 현재 페이지 171까지 끝난 상태가 되고요. 자, 172페이지 넘어가면 이 부분, 두 번째 그림이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 다음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테이블이 보입니다. 제가 컴퍼니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었던 EMP하고 디파트먼트의 약자 그 테이블이 보입니다. 자, 이 테이블을 선택을 하시고 이 테이블을 가져올 거거든요. 그래서 테이블을 선택을 하시고
그 화면 173페이지에 나오는 화면처럼 그 데이터 세트 이름은 지금 거기에는 컴퍼니 데이터 세트라고 되어 있는데 제 거는 지금 데이터 세트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뭐 쓰시면 되겠죠. 제가 컴퍼니를 갖고 왔으니까 컴퍼니, 자 데이터 셋 이렇게 써서 이제 이 그 컴퍼니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그 데이터셋으로 가져올 때 그 지정 이름은 컴퍼니 데이터셋으로 이렇게 해서 마침을 누르겠습니다. 책에서는 그 아래쪽에 컴퍼니 데이터셋이라고 쓰란 말이 없죠. 그래서 아마 그냥 다음 버튼만 누르고 가실 수 있어요. 그렇게 진행했을 때는 진행 결과 솔루션 탐색기에서 이게 뜨질 않겠죠. 지금 제가 이름을 바꿔주고 나왔기 때문에 173페이지의 두 번째 그림처럼 이렇게 컴퍼니 데이터셋 .xsd라고 뜨는 거고요. 아까처럼 이름을 바꾸지 않았을 때는 데이터셋이라고 뜨겠죠. 그러면 또 이름이 달라요. 어째 이렇게 질문이 나올 것 같았어요. 이렇게 이름을 주고 자 여기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루션 탐색기에 보면 컴퍼니 데이터셋이 들어와 있는 게 보이죠. 자 이번에는 이 그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실제 데이터셋의 객체를 폼에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러면 도구 상자에 가셔서 여기서 검색을 해 볼게요. 데이터셋을 바로 데이터셋 보이네요. 검색이 아니라. 그래서 데이터셋을 드래그해서 폼에다 놓는 겁니다. 밖에다 아니다. 여기 아래쪽이 아니라 폼에다가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름 화면이 뜨는데 자 윈도우 app 뭐 컴퍼니 데이터셋이라고 하고 데이터셋의 클래스 인스턴트를 만듭니다. 확인. 자 그러면 객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컴퍼니 데이터셋 1이라는 객체가 만들어진 게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셋 객체가 생성됐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거고 이 데이터셋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근데 그러면 SQL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정보 일단 SQL을 주든 안 주든 제가 컴퍼니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서 여기에 가져왔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컴퍼니 데이터셋에는 그 관련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폼에다가 뿌려주는 걸 이제 목적적으로는 그걸 할 거고요. 그러면 실습 하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MS SQL에 연결해서 데이터셋을 객체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했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데이터 집합 디자이너를 사용해서 데이터셋을 만드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를 새로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렸기 때문에 제가 아예 잠깐 중단했다가 아예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새 프로젝트를 만들고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데이터셋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에서 새 항목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175페이지의 두 번째 실습, 데이터 집합 디자이너를 사용한 데이터셋 생성. 그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눌러서 데이터 세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을 단축하려고 제가 다시 끊었다가 프로젝트 만들었는데 찾는데 오래 걸렸네요. 여기 있네요. 자, 데이터 세트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면에서 자, 데이터 세트 디자이너를 사용하려면 형식화된 데이터 세트를 시각적으로 만들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항목을 서버 탐색기나 데이터 세트 도구 상자에서 디자인 화면으로 끌어놓거나 여기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해서 새 항목을 추가하세요 라고 써있네요. 자, 도구 상자에서 여기에서 데이터셋을 끌어놓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서버 탐색기에서 해당된 테이블을 갖다 놓거나 이 말인데요. 지금 현재 제가 새로 시작을 하면서 데이터 연결이 전부 끊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데이터 연결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MS SQL 서버에 접속하세요. 자, 새로 고침 이 상태를 눌러서 그 MS SQL 서버의 이름
선택해 줄 겁니다. 자, 이름이 떴습니다. 그 다음에는 MS SQL 서버에 있는 컴퍼니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 연결 테스트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진 게 보이고요. 이게 X가 빨간색 X가 없는 게 새로운 연결입니다. 이 안에 테이블은 depth emp 테이블이 있죠. 자, 이 테이블을 드래그해서 화면에 가져와 볼까요? 자, 이렇게 테이블이 들어와집니다. 시각적으로 보면서 수정할 수 있는 게 좋다고 했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디자이너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고요. 자, 서버에서 다시 emp 테이블로 들어오면 관계가 맺어져 있네요. 자, emp에 있는 그 기본 키, 그 다음에 depth는 기본 키. 자, emp 어댑터 테이블, 그리고 여기 보면 emp 말을 거꾸로 했네요. emp 테이블 어댑터, 그 다음에 depth 테이블 어댑터. 얘가 테이블 어댑터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자, 도구 상자. 자, 여기 폼 있죠. 여기는 데이터셋이고요. 자, 폼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책에서는 윈도우로 돌아와서 란 말이 쓰여 있는데요. 이 폼을 눌러주란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구 상자를 보겠는데요. 지금 여기 현재 보면 도구상 서버, 여기 서버 탐색기 속성, 뭐가 만지다가 도구 상자가 지금 어디로 위치가 이동했나 봐요. 자, 화면에 맨날 쓰던 도구 상자 이런 게 안 보여요. 그러면 창이라는 개념에 가서 세트를 다시 초기화하면 돼요. 그러니까 창 레이아웃이라고 하는데요. 이 창들이 여러 개를 배치해 놓은 것을 레이아웃이라고 해요. 이것을 창 레이아웃 다시 설정 이렇게 누르면 초기에 위치했던 그 상태로 갑니다. 도구 상자를 열어서 여기에서 데이터 세트를 찾아서 이렇게 드래그를 포맷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름 뜨고 확인 누르면 데이터셋 1이라는 그 객체가 데이터 세트 객체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디자이너를 이용해서 데이터 셋을 만들어 봤고요. 이번엔 데이터 어댑터 객체에서 데이터 셋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어댑터 객체라는 것은 지금 도구 상자에 보면 제가 여기서 데이터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SQL 데이터 어댑터가 있네요. 그죠? 자, SQL 데이터 어댑터를 이용해서 드래그를 할 겁니다. 그 강의 자료, 예전 강의 자료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PPT 강의 자료에도 있지만, 이걸 드래그를 해야 되는데 도구 상자에 없다. 그럴 때는 지금 교재, 그 사항이 갑자기 교재에 추가된 거예요. 178페이지 노트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이 뜻입니다. 여기서 드래그를 하고 싶은 SQL 데이터 어댑터가 안 보인다면 이렇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 써 있냐면 도구에서 도구 상자 항목 선택을 하라고 써 있죠. 자, 갑자기 이렇게 찾는 게 힘들어졌네요. 자, 도구의 도구 상자 항목 선택. 지금 여기는 불이 꺼졌네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데이터 어댑터를 추가를 했고 지금 아까 데이터 셋도 추가했네요. 그 지금 불이 꺼져 있는데 그걸 눌러서 이 SQL로 검색을 한 다음에 그 시작하는 것들을 다 체크해서 추가를 시키면 이 도구 상자에 나오게 됩니다. 일단 그 노트를 이제 지나서 자, 어댑터를 우리가 이제 이용해서 데이터 셋을 가져와 보겠는데요. 자, 데이터 어댑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 도구 상자에서 SQL 데이터 어댑터를 드래그해서 화면에 가져왔어요. 이렇게요. 네. 자, 이렇게 가져왔고, 이걸 이용해서, 책에서는 지금 갑자기, 지금 여러분이 하도 책 보고 질문을 많이 하셔서,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179페이지의 노트가 끝나고요. 데이터 어댑터 구성 마법사 라고 갑자기 뜹니다. 이거는 도대체 어디서 뜬 건가요? 모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데이터 어댑터를 추가했잖아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 보실게요. 그러면 데이터 어댑터 구성이라는 게 뜨죠. 자, 이거를 눌러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에 그런 말이 없어서 그 다음 또 진행을 못해요. 이런 질문이 나올까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과정을 따라 하다가 갑자기 컨트롤 이름이 바뀌어 있더라. 또는 이거는 이름이 다르더라. 그렇게 말하고 코드에서는 1이라고 하는데 실제 컨트롤은 2더라.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급하게 좀 편집을 해서 만들다 보니 그 편집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을 이해를 잘하고 계시는 학생이라면 그게 왜 어떻게 잘못됐다는 게 바로 보일 거예요. 그리고 치명적인 잘못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들은 고쳐가면서 실습을 하시면 되고, 제가 동영상 강의 자료 만들거나 또는 PPT 자료에서 그런 사항을 일일이 써기가 예전에 언급했던 것을 또다시 쓰고 그러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시연을 할 때는 책을 찝어주면서 이거는 이거예요 라고 말은 해줍니다. 근데 PPT 자료에 그런 거는 담기가 좀 어색해서 담지 않았습니다. 자, 이 화면은 마법사 화면이죠. 데이터 어댑터 구성 마법사인데 이게 어떻게 뜬 거냐면 어떻게 떴다고요? 네, 도구 상자에서 어댑터를 드래그해서 폼에다 놨어요. 그럼 아래쪽에 객체가 생기는데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어댑터 구성을 누른 거라고요. 클릭을 했을 때 자, 이 화면이 뜹니다. 그 다음에 다음 이동해서 SQL 이용해서 할 거라서 여기 SQL 문을 주겠습니다. select all from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컴페니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왔을 때 그 테이블이 두 개가 있었어요. EMP 테이블하고 depth 테이블이 있었는데 이 책에 있는 예제에서는 DEPT 테이블에서 가져오는 걸로 되어 있네요. 똑같이 저도 적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SQL을 적은 다음에 다음 눌러서 자, 이렇게 해서 181페이지에 위에 있는 그림까지 진행이 된 거죠. 자, 마침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SQL을 줬더니 SQL 커맨드 1이 생겼네요. 자, 이 상태에서 SQL 데이터 어댑터 다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세트 생성 데이터 어댑터 구성을 했어요. 이번 데이터 세트 생성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여기 기존 객체 막 써있는데요. 자, 여기 윈도우스 APP 아까 처음에 데이터 셋을 들어올 때 이렇게 이름을 떠서 연결을 했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 아래쪽에 체크되어 있는가 뎁트 테이블 체크되어 있죠. 자, 확인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밑에 객체가 이제 잠깐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데이터셋을 이 디자이너에 추가합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셋 1이 이렇게 생성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보면 지금 depth 1, 두 번을 해서 두 개가 생겼네요. 이거 하나가 생겼어야 되는데. 그래서 디자이너에 이렇게 추가가 된 것이 보일 겁니다.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하는 거. 자, 데이터셋 연결까지는 또 생성이라고 말을 하죠.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것은 보여드렸고요. 이제 생성된 데이터셋의 내용을 이용해서 이 폼에 컨트롤들을 배치하고 그 컨트롤에 그 데이터들을 가져오는 거. 이 실습은 제가 과제로 남겼고요. 그 과제를 제가 화상 강의 때 한번 과정을 싹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데이터셋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